네, 오늘은 5, 60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는 건강이 걱정되는 나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아래로는 자녀분들 챙기느라 어깨짐이 너무 무거우셔서 제대로 된 보험 준비 하나 못하신 5, 60대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보험 하나 정도는 나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성비 좋은 5, 60대를 위한 그런 수술비 보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자, 그 집을 장만하는 그 연령이 언제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53.4세더라. 이게 2015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2015년에 전국 2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 임원이 되는 꿈에 그리는 임원이 되는 나이가 언제냐 했더니 그것도 51.5세 평균 나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자녀분들 키우고 졸업시키고 결혼하고 하는 그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느냐 했더니 평균 나이 54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을 장만하고 임원이 되고 결혼시키는 나이가 다 50대 초중반에 나오더라. 그런데 자, 똑같이 2011년에서 2015년 5년 동안 생명보험회사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3대 질환이죠. 암, 뇌, 심장. 요 5년 동안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진단받은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암은 평균이 51.5세고 뇌출혈은 50.9세, 급성심근경색은 53.7세더라. 그러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고 임원이 되고 자녀분들 결혼시키는 나이와 내가 이런 두려운 3대 질병에 걸리는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통계상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다 꿈에 그리던 걸 이루었지만 내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50대 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대 질환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생명보험에서 준비를 한 거죠. 그죠? 생명보험에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는 지금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조사에서는 풍이 오는 뇌경색이라든가 뭐 협심증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질 이런 진단은 다 빠졌습니다. 발병률이 낮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에 50대에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50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이런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 한번 보는 거고요. 자, 2년 전에 2018년도에도 이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자, 뭐가 가장 사망 원인 1위고 어떤 진단을 가장 많이 받느냐. 자, 악성 신생물이 1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악성 신생물이 뭘까요? 암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보고 가입한 바로 암입니다. 암, 악성 신생물. 그러면 2위와 3위와 사이가 어떤 거냐? 뇌혈관과 폐렴과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쪽에는 굉장히 준비를 잘했지만 폐나 뇌나 심장 쪽에 대한 그런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2, 3 위에 있는 2대 질환이나 3대 질환까지는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50대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뭐냐면 협심증 수술 굉장히 많이 하죠. 협심증. 자, 협심증인데 예전에는 육안으로 보면서 째는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협심증이 뭐냐? 우리 심장으로 가는 어떤 관상동맥 길이 막히는 거죠. 뭘로 막혀요? 찌꺼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혈전이 막 쌓이는 거죠. 그 혈전이 쌓임으로 인해서 심장으로 가는 어떤 산소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는 질환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심증도 수술하지 않아요. 이 혈관을 통해서 이 스텐트를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철망이 들어가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50대에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협심증이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뭘까?
봤더니요. 자, 심장 판막 질환이다, 빈맥이다, 부정맥이다, 신부전이다. 이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장 판막 질환이 어떤 거냐면 이 심장에는 4개의 문이 있대요. 우리 집에도 각각 다 문이 있듯이 심장에도 문이 있는데 혈액이 들어가서 역류하지 못하게끔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런데 이 심장 판막 질환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의 기능을 계속 쓰기 때문에 닳아진대요. 닳아져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게 심장 판막 질환이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뭐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가슴을 열고 하고 뇌를 열고 하는 수술은 굉장히 위험해서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걸 하냐? 시술을 하죠. 시술. 왜? 그만큼 우리는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돼서 고치면 되는데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시술을 많이 하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교체를 해주는 그거를 바로 판막 시술이라고 해요. 판막 교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교체해주는 그런 판막 시술을 많이 하고요. 빈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분당 박동수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 그럼 분당 보통 60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빈맥은 너무 많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많이 뛰어서 제 귀에 막 들리는 정도의 이런 빈맥 질환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 하냐면 제세동기라고 해서 삽입하는 거예요. 수술 안 합니다. 제세동기라고 해서 삽입형. 그래서 심장이 너무 많이 뛰니까 이걸 잡아주는 거죠.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제세동기 삽입형. 자, 여기는 판막을 교체하는 인공 판막으로 바꿔주는 교체형이고 여기는 삽입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술로 안 하고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정도 입원을 해서 하는 정도 그런 시술 정도가 된다고 하고 부정맥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맥도 바로 빈맥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심장 뛰는 게 맥박이 뛰는 게 아주 불규칙한 거죠. 제대로 잘했다 갑자기 탁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이런 질환.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도자절제술이라고 해서 이제 고주파 전극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바로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의 혜택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전. 이거 심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풍이 오는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혈관 질환 진단비 좋다, 허혈성 심장 질환 이 좋다 하죠. 자,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기타 심장병입니다. 기타 심장병.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심장 판막 질환이다, 빈맥이다, 부정맥이다, 신부전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방송에서 뇌혈관이다, 허혈성이다 좋다라고 하니까 이런 질환들을 많이 놓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50대에 계신 분들 협심증이라든가 어떤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50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 많이 돼요? 특히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크게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병원비 청구해서 보상받은 그런 이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보상받아서 청구한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실손보험료는 계속 인상이 돼서 갱신 안내장에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0대 중반 후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냥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손보험 굉장히 오르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50대에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큰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질환에 대한 보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거? 보험료가 이렇게 갱신돼서 날라오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계속 인상돼서 날라오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좀 없는 보험은 없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큰 질환, 두려운 질환이 진단받았을 때 납입면제도 되는 기능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보험료가 좀 싸거나 저렴한 건 없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지금 60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성비 좋게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노화돼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삽입을 해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죠. 시술도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의 장점은 과연 뭐가 있을까? 자, 중복으로 보상이 돼요. 중복으로 보상이 돼요. 내가 A 보험사에도 있고 B 보험사에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A 보험사에 들었지만 여러 가지 수술 특약을 함께 들었어요. 다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장의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겠죠. 장점은 중복으로 보상이 돼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60 넘고 70 넘었을 때 나는 건강한데 실손보험은 계속 갱신 폭탄으로 날라옵니다. 그랬을 때 고민할 때 내가 이 실손보험이 없어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 너무 많이 됐을 때 실손 의료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진단비 보장 금액을 보완한다. 이건 뭐냐면 뇌혈관이다, 허혈성이다, 암 진단비다. 너무 좋은 거 알죠? 왜? 진단만 받아도 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금액을 크게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크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면 더없이 좋죠. 그죠? 근데 진단비는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크게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대체 자원으로도 수술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지속치료비 재원.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최초 1회안입니다. 내가 재발하고 또 생겼다고 해서 또 주고 하지 않죠.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에요. 최초 1회. 암이 됐든 내가 됐든 심장이 됐든 모두 최초 1회입니다. 1회. 자, 수술비 보험은 어떻게 해요? 수술할 때마다, 재발할 때마다, 새로운 곳에 수술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치료비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수술은 할 때마다 회당 지급이 돼요. 회당. 이 회당 지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장이나 뇌, 그죠? 그리고 종수술비 아니면 뭐 100일대, 요즘은 100일대까지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수술비는 할 때마다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의 장점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수술비 담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질병 수술비 가장 범위가 넓어요. 그죠? 어느 거 해도 다 준대요. 대장 내시경하다 용종을 때도 수술비가 나가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는 가장 넓지만 보장의 금액은 가장 작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나가기 때문에 정액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끔 큰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자, 2대 질환 수술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바로 뇌, 그죠? 뇌혈관 수술비입니다. 뇌혈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입니다. 허혈성. 2대 질환이 바로 이거예요. 2대 질환 수술비 들어가죠. 자, 5대 기간 수술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5대 기간에는 2대 질환도 들어가요. 뇌혈관이다, 허혈성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대 질환보다 더 좋은 건 5대 기간 수술비예요. 5대 기간. 그리고 5대 기간보다 또 좋은 게 1종에서 5종 수술비. 이거는 뭐냐면 작은 수술은 작게 주고 큰 수술은 크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종에서 5종, 종 수술비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100일대 질병 수술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대 질병 수술비에는 2대 질환도 들어가고 5대 기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종수술 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질환일수록 전부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질환에 대한 보장은 크게 받을 수가 있고 작은 생활 질환은 작게 받아서 불가피하게 되는 지출을 막는 그런 수술비 담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방금 전에 5대 기간 수술비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뇌혈관, 그죠?
뇌혈관,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고 터지거나 막히지 않는 기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까지 다 되는 게 이 뇌혈관 질환이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급성 심근경색이다 아니면 협심증이다라는 게 바로 이 허혈 심장 질환에 들어갑니다. 이 I20에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2대 질환은 바로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5대 기관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맥도 들어가죠. 심부전 들어가죠. 여기 아까 심장 판막 수술도 들어가죠. 아니면 어떤 그 빈맥, 불규칙한 맥박 이런 빈맥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심장 환자가 많이 나오지만 10명 중에 반은 기타 형태의 심장병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시술을 한다. 이 기타 형태의 심장병은 어떻게 된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심장이 노화돼서 더 이상 기능을 잘 못할 때 다 이 기타 형태 심장병 진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도 좋고 뇌혈관 질환도 다 좋지만 그 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굉장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5대 기관은 심장도 들어가고 뇌도 들어가고 또 간, 신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까지. 폐도 아까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 통계 자료에서 3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폐 질환이에요. 폐. 이 5대 기관에는 폐 쪽도 다 들어간다. 그래서 뇌나 심장이나 간 그리고 신장, 폐까지 이렇게 5대 기관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